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종환 문화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늘 광주를 방문해 옛 전남도청 건물 복원 문제를 논의합니다. 국민의당 대표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가 과반 득표로 선출됐습니다. 호남 국회의원들의 행보가 주목받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자신의 임기 중에 민주당이 나서는 정계 개편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흥행을 계기로 광주시가 택시기사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종환 문화부 장관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 옛 전남도청 건물 복원 문제를 논의합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시도민대책위원회는 도 장관이 복원의 범위와 추진 방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윤장현 광주시장과 시도민대책위는 서울에서 도종환 장관을 만나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건의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민주평화교류원으로 조성한 도청 본관과 별관, 경찰청과 상무관 등 6개 건물을 80년 모습으로 복원해달라는 게 건의의 핵심입니다. 도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18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옛 전남도청 건물을 둘러보고 대책위와 면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대책위는 도 장관이 오늘 방문을 통해 도청 복원을 정부 사업으로 공식화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부에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복원의 범위와 방향을 정할 연구 영역을 진행시키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전담 기구를 좀 갖춘다든가 6개의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동의를 해주신다든가 이런 것들만 정확하게 밝혀주신다 하더라도 진일보한 것으로 시도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도청 복원에 대해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복원 이후 관리와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하고 문화전당의 핵심 시설인 민주평화교류원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도 장관의 입에 광주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연장 여부가 정기국회에서 결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광주시는 문화도시 특별법의 시효를 오는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7대 문화권 사업의 수정 계획을 포함해 문화도시 사업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 바람도 선선하고 해도 짧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막다가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밤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 떨어지고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보성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아침까지는 내륙 곳곳에 안개 자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21.3도, 장성 1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담양이 30도, 나주 화순 31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적 어제와 비슷한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1도, 보성 2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를 새로운 당 대표로 선택했습니다.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국민의당은 체제 정비를 서두르겠지만 호남 중진들은 거취를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은 그래도 안철수를 선택했습니다. 대선 패배와 제보조작 파문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는 1차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했습니다. 안철수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서 당의 혁신과 지방선거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힘을 합쳐서 당을 바꾸고 승리의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결선에서 반전을 노렸던 정동영, 천정배 두 호남 출신 후보는 과반 저지에 실패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체 당원의 절반이 넘는 호남 당원들도 호남 출신보다는 안철수 대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얼굴이 필요한 데다
대선 후보였던 인물을 살려는 둬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국민의당은 체제를 정비하고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탈호남 전략이나 중도주의 노선이 강화될 경우에 안철수 대표 출마에 반대해온 호남 국회의원들이 당을 떠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으면 원심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중진 국회의원들의 행보가 당분간 주목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자신의 임기 중에 정계 개편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자신의 임기 중에 없을 것이고 특히 민주당이 나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의 다당제 구도를 존중하고 협치에 진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광주에서 토론회를 열고 개헌에 대한 여론을 수렴합니다. 국회 개헌특위는 오는 31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인영 민주당 간사,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 강화 등 개헌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개헌특위는 한 달 동안 16개 시도를 돌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광주 토론회는 부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남편의 신체 일부를 절단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어제 새벽 0시쯤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이용해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의 신체 일부를 절단한 혐의로 54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으며 김 씨의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와 48살 B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농어촌공사 모 지사장에게 청탁해 계약을 따게 해주는 대가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걸쳐 1억 5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와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이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한 1심 재판에 대해 지 씨와 뉴스타운이 지난 22일 항소했습니다. 한편 5월 단체 등도 배상 금액이 적다며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62살 조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5일 새벽 1시쯤 광주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 55살 임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임 씨가 술자리에 자신을 끼워주지 않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과 재활용품을 나누는 주민장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민장터는 단순히 물품을 값싸게 사고 파는 수준을 넘어 공동체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옷가지며 장식품, 신발 등 집안 한 구석을 차지하던 물품들이 한데 모아졌습니다. 가격은 100원에서부터 3,000원까지 다양합니다.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 주민들이 모은 것으로 매달 한 차례 열리는 장터에서 거래됩니다. 점점 이제 버리면서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채우면서 하는 즐거움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15명으로 출범한 이곳 주민장터는 2년 만에 정규 회원이 50명 이상 늘었습니다. 재활용품의 교환은 물론 지역에서 만들고 생산되는 수공예품과 농수산물, 음식 등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최소 30% 이상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촌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나쁜 물건을 쓰는 이상한 형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좀 타개해 볼 수는 없겠는가. 지역 내 소식도 공유하고 공연과 전시회 등 재능 기부도 잇따르면서 공동체 장터는
이제 주민들의 문화축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좋은 먹거리 이렇게 서로 나누고 정보도 나누고 공감도 하고 그런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것이죠. 이 같은 주민 장터는 해남 모실장, 구례 콩장, 완도 장보고 웃장 등 전남 지역에서만 10여 개. 지역과 생태 나눔이라는 주제에 맞게 조그만 수익금도 또다시 이웃과 나누면서 주민들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흥행을 계기로 광주시가 택시기사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시민 추천과 모니터단의 평가 등을 거쳐 연말까지 친절 택시기사 100명을 선정해 인증 스티커를 배부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친절 운수 종사자들을 선발해 택시 문화가 발달한 해외 도시로 견학을 보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의제 중의 하나인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이 본격화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가 열리고 곧바로 법인 설립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원장과 직원 채용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에 진흥원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진흥원은 자료 발굴과 학술 연구,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 콘텐츠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정신과 상담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전문의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건강 주치의 제도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자체 가운데 광주시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으로도 확대됩니다. 정순복 광주시 건강정책과장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음건강주치의가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해서 도입이 됐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마음건강주치의제는 그동안 의료기관을 방문해야만 만날 수 있었던 정신의학과 전문 의사들이 지역사회 내로 직접 찾아와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정신건강 상담이나 정보 등을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2016년도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 22.2%만이 정신의학과 의사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고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되었고 우리 시에서도 이를 토대로 마음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하여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면서 그리고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중에 1명 정도는 정신과 문제를 겪는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상담받을 수 있나요? 현재 관내 정신의학과 전문의 57명이 마음건강주치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의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중독관리센터에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정신건강 상담, 정보 제공, 교육, 그리고 또 1차적인 진단, 그리고 치료 연계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자료 화면에서 상담하고 뭐 이런 모습들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제도가 시행된 게 1년 정도가 됐습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 어느 정도인가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실시했는데 91%에서 만족한다. 그리고 88%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싶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네. 만족하게 된 요인으로는 대상자를 대하는 친절도 그리고 또 이제 충분한 상담에 대한 시간 그리고 쉽게 이용 가능한 접근성 등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접 사업에 참여하게 된 의사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사업 참여에 대한 부담감이 컸었는데 이렇게 시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겨 지금은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 2,700명 정도 이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마음건강 주치의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네, 마음건강 주치의들이 자치구 5개구에 있는 정신건강센터나 중독관리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므로 이제 시민들께서는 누구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각자 이용이 편한 센터에 전화나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 상담 예약을 하고 나면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게 마음의 치유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앞으로도 잘 이 프로그램 확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기 자동차처럼 전기로 가는 배는 어떨까요? 탄소 없는 섬을 지향하는 제주 우도에 얼마 전 전기 렌터카가 도입됐는데 이번에는 전기 어선이 찻선을 보였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소형 어선이 물살을 시원하게 가릅니다.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1톤급 전기 어선입니다. 최고 시속 55km. 비슷한 크기의 일반 어선보다 30% 이상 빠르지만 전기요금은 기름값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6시간 충전하면 30km까지 갈 수 있고 배터리를 추가하면 운항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사고나 고장에 대비해 경유를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40마력 이상의 동력을 개발한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전사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희는 40마력부터 지금 660마력까지 개발한 이유가 세계 최초로 저희가 무감전 기술을 여기다 장착을 했습니다. 이 전기 어선은 일반 낚싯배처럼 보이지만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일반 어선에서 나오는 시커먼 매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4년 전 한 스포츠보트 건조업체가 개발한 전기 어선은 전남 신안과 강원도 춘천에서 낚시와 양식장 관리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앞으로 8주 동안 우도에 머물며 주민들을 상대로 시연회를 갖습니다. 안전하게 배터리가 보호될 수 있게 지금 설계가 돼 있고요. 그 배터리에서 열이 나요. 열이 나는데 냉각 기능, 그러니까 열을 식혀주는 쿨링 시스템도 들어가 있는. 엔진에서 전기 쪽으로 갔다는 게 좀 놀라운 부분이죠. 육상도 아니고 해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도 놀라운 부분입니다. 우도 주민들은 전기 어선에 이어 전기 유람선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친환경 바람이 바다에도 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2017 명량대첩축제가 다음 달 8일 개막됩니다.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전성긴 울돌목에서 열리는 2017 명량대첩축제는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을 주제로 해상전투 재현 행사 등이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는 축제 10주년을 맞아 강강술래시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 프로그램과 함께 진도대교를 무대로 야간 레이저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복회 광주 전남 지부가 내일 광주 광덕고에서 경술 국칠 추념 행사를 엽니다. 이번 추념 행사에는 광복회원과 학생 등 1,200여 명이 참석해 일제 주권을 빼앗긴 역사의 아픔을 되새기고 애국지사들의 풍찬 노숙을 기리기 위해 주먹밥을 나눠 먹을 예정입니다. 반제 신채호 선생의 후손이 설립한 광덕고는 매년 경술 국칠에 맞춰 추념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 복합시설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칭 순천 에코 에듀 체험센터 공사가 첫삽을 떴습니다. 순천시와 전남도교육청은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서 기공식을 갖고 내년 9월까지 사업비 480여억 원을 들여 공연장과 도서관 등 교육시설을 갖춘 에코 에듀 체험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센터 설립 이후 학술대회와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 개최가 가능해져 지역 교육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해남에 유기농 테마파크가 조성됩니다. 전국 3대 생활협동조합 중 하나인 두레생협은 출자회사인 땅끝 두레를 통해 오는 2021년까지 해남에 친환경 농산물 가공시설과 체험센터 등을 갖춘 땅끝 유기농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해남군 마산면 식품특화단지에 30억 원을 투자해 유채유 등 친환경 식용기름 가공 공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순천농협과 고흥 흥양농협이 전라남도의 치매 극복 선도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순천농협과 고흥 흥양농협은 앞으로 치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홍보 활동에 참여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11%로 광주 전남에는 모두 6만여 명의 치매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완도군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다른 외딴섬, 토도의 노돛길 개선을 위해 생활권인 해남군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완도군은 군외면 토도 20여 가구 주민들이 노돛길 높이를 높여 만조 때도 이용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생활권인 해남 지역 주민들이 꼬막 양식 등에 영향을 끼친다며 반대해 수십 년간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은 해남 지역 주민들이 원할 경우 조류소통구 등 어장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 바람도 선선하고 해도 짧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막다가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밤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우리 지역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 떨어지면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보성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아침까지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자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21.3도, 장성 1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과 담양의 낮 기온 30도, 화순이 31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1도, 보성 2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비가 그치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본격 가을 날씨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